세상을 바꾼 스티븐 잡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검은 폴라티와 청바지. 스티븐 잡스는 청바지를 혁신과 실용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인데요. 락스타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배우 제임스 딘, 마릴린 먼로, 시대의 아이콘들로 인해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된 청바지는 자유, 평등 사상, 계급사회의 철폐,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원과 맞먹는 70억 명이 입었다는 청바지의 첫 시작은 골드러시 시대로 불리는 185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골드러시는 금이 발견된 지역에 금을 찾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던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 독일계 유대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한 청년도 있었죠.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매년 흉년이 들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라우스의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스트라우스 가족은 살 길을 찾아 뉴욕으로 떠났어요. 먼저 뉴욕으로 가 있었던 작은아버지의 옷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벌이가 신통치 않아 고민하던 스트라우스는 금을 캐러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서부로 향했죠. 하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너무 늦게 합류했던 모양인지 벌써 먼저 간 사람들이 금을 다 캐가고 남은 게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그곳에서도 뉴욕에서 배운 옷장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1853년에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우고 텐트청 같은 모직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스트라우스는 당시 광부들이 입는 옷이 너무 쉽게 찢어진다는 불만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스트라우스의 한 직원이 실수로 주문 의뢰를 받았던 텐트천에 파란색 염료로 천을 염색해버렸고 당연히 의뢰에 있는 이 파란색 천 구매를 거절하게 됩니다. 쌓여있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스트라우스가 이 천으로 광부를 위한 바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바지 역사의 첫 시작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청바지에 금속 단추인 리벳이 박혀있지 않아 이음새가 잘 찢어지기도 했는데 그때 스트라우스가 평소 원단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재단사 제이콥 데이비스가 스트라우스에게 동업을 제안합니다.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에 징인 리벳을 달아 천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바지를 만들 수 있었고 스트라우스는 튼튼한 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스트라우스는 제이콥 데이비스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스트라우스와 제이콥 데이비스는 함께 광부들을 위한 튼튼한 바지를 만들게 되었고 1873년 5월 20일 리벳을 넣은 청바지의 특허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리바이스 501이 공식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청바지는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고 순식간에 품절되어 버렸어요. 작은 공방이었던 리바이스는 공장으로 확대되어 대량 생산을 시작하며 청바지를 개선해 나갑니다. 바지가 조금 무겁다는 소비자의 불만에 따라 프랑스 남부 도시 님의 특산물로 만들어진 면, 데님으로 대체했고 이것이 현대 청바지의 기본 형태가 되었죠. 1886년에는 어떤 사람이 청바지의 양쪽 가랑이를 말에 묶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했는데 청바지가 이마저도 견뎠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청바지에 가죽 패치로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청바지에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디테일인 단단한 데님 재질에 내구성을 더해주는 이중 박음질, 뒤쪽 포켓에 아치형 스티치 아큐에이트, 뜯어지기 쉬운 부분을 고정해주는 구리 리벳, 시계나 동전을 넣어둘 수 있는 코인 포켓 모두가 리바이스 501이 처음 선보인 디테일입니다. 1936년에 만들어진 레드 탭도 빼놓을 수 없는 디테일이죠. 1973년 5월 20일에 탄생한 501 탄생을 기념해 리바이스는 매해 5월 20일 501 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1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501 데이는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했죠.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하면서 501의 스토리를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1890년은 청바지의 특허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경쟁사들도 앞다투어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1940년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즐겨 입으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1950~60년도에는 청바지가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 위험한 질주 말런 블랜도 등이 영화에 입고 나오면서 청바지는 자유와 젊음을 상징하는 문화적 코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청바지 하면 누구나 편하게 입는 옷, 싸구려 작업복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청바지도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든 것은 캘빈 클라인이었죠. 1942년에 뉴욕 빈민가의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캘빈 클라인은 디자인 스쿨을 수료하고 1974년 캘빈 클라인 진스를 런칭했는데요.
그때 캘빈 클라인은 당시 고급 의상을 취급하는 디자이너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청바지에 주목했습니다. 청바지를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청바지를 고급화하면 차별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캘빈 클라인은 펑퍼짐했던 청바지 라인을 타이트하게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브룩실즈가 광고 속에서 There's nothing between me and my Calvin 이라는 카피로 성적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섹시한 청바지, 고급 청바지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디젤 역시 리바이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청바지를 선보인 브랜드입니다. 1978년에 이탈리아에서 렌조 로쏘가 공식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로쏘는 빈티지 청바지를 처음 만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고등학교 때 청바지를 시멘트 바닥에 문질러서 첫 빈티지 청바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젤은 미국 매장을 낼 때 리바이스 매장 건너편에 내기도 하고 바보가 되라, 너의 결점을 사랑하라 등 독특한 캠페인으로 주목받기도 합니다. 유머와 재치 있는 메시지로 재밌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젤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한 명의 청년이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자 만들어진 한 아이템은 이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고 사회생활 대변하는 하나의 심볼이 되어 오늘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새로운 스타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내 옷장 속 청바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